1대 바보. 슈퍼. 한 번도 분양권을 사거나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5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한 50만 건 됐는데 한 번도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1대 바보래요. 예. 분양권 없는 사람 오늘 가서 당장 사세요. 일의 신도시에 가면 요새 11.3 대책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슈퍼 부동산의 바보는 세택스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내라는 대로 다 내고 탈세를 하면 안 되죠. 절세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다. 세금은 한두 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1억 5천만 소득을 취하면 국세청에서는 정확히 38%하고 지방소득까지 약 42.8%, 또 우리 증여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30억 이상을 상속이나 증여에 물려주면 50%를 걷어가는, 정확히 국가는 동업자입니다. 또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22%에다 개인소득세까지 내면은 한 37%, 8%를 국가와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국가는 그 돈으로 국방의 의무랄지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간접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그러는데 국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동업자한테 국가라는 이유로 다 뺏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도 염치가 있기 때문에 다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조건만, 어떤 컨디션만 갖춰 놓으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비과세 대상, 또 감면해 주는 거, 깎아주는 거, 또 어떤 때는 부동산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국가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좀 요렇게 해주세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방송국에서 했던 이렇게 하나 돌아가던데 국가는 예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어디 동네 가면 이거 찍 긋는 거 예상이 되지만 없으면 물납으로 내라. 너 부동산으로 대신 내. 옛날에 우리 초토세 있듯이 물납으로 내라. 또 없으면 분납으로도 받아줄게. 이러지만 예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민정부에서부터 작년에서부터 세리 공무원들이 너무 부정을 많이 한다. 가장 계장 결제 나니까 이 팀장에 돈만 갖다 주면 양도세가 이렇게 좀 적게 나오고 증여세도 봐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삼성 SDS하고 문민정부 때 750억, 작년에는 2,300억 정도 들었죠. 그래서 기계가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는 이제 부정부패도 없어요. 딱 하루만 세금을 실수로 못 냈다. 오늘이 31일인 줄 알았는데 나 데모 좀 갔다 왔더니 하루 늦었다. 그럼 만분의 3, 0.03% 그대로 고지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세금은 1월 달에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12월에 종부세까지 13번에서 15번을 냅니다. 세금이 관세까지 총 33개가 넘는데요. 우리 지방세 16개, 국세 한 16개 이렇게 30개가 넘는데 술 한잔 먹으면 어르신들 뭐가 나오느냐. 지방 교육세 플러스 주세, 소비세, 화장품, 어머니 화장품 쓰시면 농어촌 특별세. 태어나가지고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주민세 내라 그러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국민은행에선가 강의를 하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걸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노세, 노을세. 노을세라고 있어요, 노을세. 노라도 나와요. 똥 오줌 싸면 환경세 내야 돼요. 오줌 똥 싸면. 죽었을 때 이분은 한 푼도 재산이 없어요. 그럼 만세, 배째라 만세. 그래서 만세가 나와요, 만세. 이렇듯 세금은, 죽음과 세금은 가장 세상에 유일하게 부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미국의 프랭클린이 그런 말 했는데, 세금은 알려고 할수록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20년간 방송이라 할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세법 강의를 하는데 알아야 될 숫자가 400개가 넘어요. 0.03,
85제곱미터, 139제곱미터, 60제곱미터, 40제곱미터, 1.5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2년, 1년 6개월, 3개월, 9개월, 6개월, 외국의 거주자 6개월을 이 숫자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나만 알면 돼요. 남하고 우리 세무사들이 기장 처리하거나 여러분들 세무를 대행해 줄 때 알고 여러분들은 개념만 알면 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국가가 지금 우리 국세청장이 임한수 씨인데 내 세금을 한수 당하지 않을까? 2014년 그 양반이 8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약 20조 원을 걸러놨는데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거둔 게 아니고요. 대구 분인데 유일하게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참모입니다. 그렇죠. 내가 국세청장을 딱 앉혀놨더니 세금 잘 걷어주니까 그걸로 우리가 추경 예산도 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은 안 바뀔 거예요. 이번에. 다른 대통령이고 그분이 그 유명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 그래서 이만수 레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작년에 53만 개를 발송했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TIS나 PCI나 FI 시스템을 여러분의 주민등록을 걸어보니까 약간 이런 것이 미선집습니다. 부각서를 좀 안낸 것 같고 피상속인이든 상속인이 특히 피상속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1년 그 다음에 2년 12개월과 24개월을 조사해보니 현금과 부동산 종류별로 1억과 2억 정도가 없어진 것 같네요. 그건 누가 썼습니까? 이것을 상속받은 사람이 앞으로 증거를, 에비던스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봐서 유산세 취득으로 봐서 상속세를 부과할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날립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신 아들이 유학이 가 있는데 외국에서 아무래도 재산을 좀 빼돌린 것 같고 또 임대소득을 신고 안 한 것 같고 베트남에 땅이 있고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를 안 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이렇게 TIA 시스템 차세대 행정융합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잠이 안 오죠. 내가 작년에 마늘밭에 5만 원짜리로 한 10억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또 올 추석에 우리 큰딸한테 1억을 이렇게 현금을 줬는데 지금 다 알고 나한테 하는 거겠지. 국세청에서 나한테 이렇게 안내장을 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겁을 먹고 자진 출두, 자진 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2015년 그 다음에 올 상반기까지 그렇게 해서 20억이 더 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미리 겁먹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겁을 안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르면 겁나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10분의 1만 내도 될 정도로 어떤 경우는 한 푼도 안 내야 될 부분이에요. 국가는 그만큼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받겠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금에 관한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요. 4.6%의 취득세 구간에서는 취득세가 좀 많다고들 생각했죠. 지금의 1%에서 3% 구간이니까 유통세 이건 좀 약해서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강남의 신현희 구청장이나 그다음에 조영희 구청장이 발부한 대로 내면 돼요. 취득세는. 내가 얼마에 샀는데 실거래가를 곱하기 9억이 넘으면 3.5 농특세까지 교육세까지. 그래서 취득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인중개사나 간평사들 공부할 때만 필요하지 여러분들은 취득세를 전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 취득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은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또 우리 영감이 지금 70이 됐는데 6억짜리를 증여 안 한다. 어디서 다 방송에 들어봐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러는데 나한테 증여하면 내일 아침에 밥상이 틀려진다고 안 준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30만 쌍이 결혼하면 10만 쌍은 이혼을 한다는데 미리 이혼을 대비해서 공동 등기를 해줘야 되겠다. 요새 신혼부부들은 거의 공동 등기가 추세입니다. 공동 등기는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9가지가 좋은 점은 있어요. 9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엄밀히 디테일하게 따지면 약간은 도움이 되는데 공동 등기에서 취득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둘이 나눠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부동산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농지를 증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증여세 2.8% 그거는 뭐 깎아주고 또 적은 걸 사면은 3% 이하로 깎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것을 신고 납부 제도라 그래요. 신고해서 납부만 하면 돼요. 그 기간 안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안 나면 가산세만 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세금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주택 임대소득세라 할지, 상가 빌딩을 하는 임대소득세라 할지, 배당소득 여러 가지 이제 소득으로 가면 틀려져요. 특히 우리가 상증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히 이제 틀려집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가문의 세금이라고 하듯이 상속세 증여세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비상속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사망 계실로부터 세금을 딱 신고하면 국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놔두고 가세요.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하면 가면 그 자리에서 필증을 끊어주죠. 그렇게 끊어주는데 양도세는 약 30억 넘거나 이런 큰 재산은 1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당신이 신고한 금액과 우리 가날 세무서나 지방 세무서에서 조사한 것과 맞으면 인정을 해줄 테니까 보통 요새 1년 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세액 납부결정이라기도 하고 정부 세액 납부결정. 정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10억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세무서 국가에서 보기에는 한 15억, 20억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거나 당신이 증명하거나 그래서 국가가 이건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이 큰 경우는 깁니다. 조사 기간이.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이렇게 이제 없어 볕제 아까 만세 불렀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가 우리가 지방세나 할지 국세 이런 조세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안 받으면 뭐 살인하고도 뭐 10년인가 15년 동안 뭐 죄 안 물듯이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건 5년짜리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어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두 가지로 나눠요. 15년에서부터 평생이에요. 15년에서 평생. 무슨 뜻이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현금 10억하고 아주 예를 쉽게 들을게요. 현금 10억하고 빚만 5억을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럼 빚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분이 5억만 세금을 과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아버님이 5억을 빚을 지고 간 것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빚을 졌는지. 이런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담부 증여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틀리다. 상속세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세금은 우리가 흔히 이게 뭐 생방송이 아니니까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3개월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저쪽에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컴플레인 안 하고 3개월 딱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대나 미사나 뭐 이런 과천이나 이런 데에 특별히 조사해야 될 곳이 아니면 세종시 같은 거 아니면 3개월이면 업세트 돼가지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물론 이제 3개월 후에 뭐 크게 뭔 일이 터지면 하지만 그러나 증여세 상속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상속세 증여세 중에서 가장 몇 개 중에 하나가 리빙 트러스트. 미국 같은 데는 A, B, C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섹터별로 나누기는 하는데 우리도 2012년도에 요새 하나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리빙 트러스트. 살아있는 그는 생전에
신탁을 하는 거죠. 이걸 가장 그 다음에 지금 발언이라 할지 김앤장 태평양에서 가장 돈벌이가 앞으로 될 걸로 생각하는 두 부류의 그 변호사는 상속 증여에 관한 전문 변호사 앤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장 유망 직업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올해 우리 강남구 송파구 우리 강남 3구 요새 강남 4구까지 있는데 강동구까지 있는데 20억 이상 그 트러스트 베이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금수저 다른 말로 최순실 딸 또 다른 말로 정유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20억 이상 부모가 돌아가셔서 현금으로 상속을 받은 금수저가 1875명이었어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14년도에 상속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텍스워 소송이 쟁송 사건이 발생한 건이 37,002건입니다. 37,002건. 그러니 부모님이 제대로 리빙 트러스트 개념을 모르고 돌아가시면 뭐 병사를 하시든 어떻게 또 우연히 또 잘못된 걸로 돌아가시는 간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는 가족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속 전쟁이란 말을 해요. 그러면 상속 전쟁이 안 일하게 하려면 상속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세금에서 유일하게 세 텍스 중에서 플레이닝을 짠다는 것은 상속 기술이에요. 증여세 상속세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양소세도 이제 이렇게 좀 더 플레이닝을 짜면 아주 적게 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큰 돈에서는 상속하고 증여의 기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쟁송 사건들이 특히 유류분에 대한 청구 소송이랄지 이런 것이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식 상속법, 미국식 신탁법이라서 2015년도부터 물론 하나은행에서 판 것은 금융상품을 팔기는 2001년부터 판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된 것이 작년에 의정부 지방법원의 고양 지원에서 이런 유언 대용 상품에 대한 거, 상속에 대한 거나 생전 상속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아서 거의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변호사랄지 금융상품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첫째, 미국은 이런 것이 잘 돼 있죠. 내가 후견인을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아들을 후견인으로 세우고 싶지가 않아. 내 상속 사망 신고 도장만 딱 누르는 순간에 얘는 내 재산을 갖다가 여기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고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아. 앤드 내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며느리하고 분명히 이혼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며느리가 다 또 반을 뺏어가지 않나.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혈족주의나 손자는 이뻐. 손녀는. 그냥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싸가지 없는 이 추석에도 오지 않고 나 죽기만 바라는 아들하고 며느리를 제끼고 대습 상속시켜가지고 손주한테만 줘버리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앤드 요새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와이프나 내 사랑하는 와이프나 또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젊어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임대료도 잘 받고 가서 어떤 분은 가서 임대료 안 주면 문짝을 뜯어와 버리더만 이렇게 해서 다 잘 받고 그러는데 이 약골이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가서 임대료 이거 밀린 임대료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하나은행한테 맡겨버리자. 그리고 요놈의 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철이 되려면 60살 넘어야지 철이 들 것 같으니까 아예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61살 요 아들놈이 한갑 될 때 철들 것 같은 게 요때 내 재산을 50% 주고 그 다음에 또 50%는 70 될 때 주고 나머지 50대로는 우리 손자한테 주시오. 이렇게 계약입니다.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계약법입니다. 이건 신탁은. 미국이나 유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후견인 제도가 있는 것이 이제 700명 돌파했어요. 대표적으로
또 때 저 양반 123층 지어놓으면 뭐해. 동빈이하고 뭐 다 저 사람들 좋은 일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젊은 각시를 얻어가지고 평생 놀고 각시도 3명이나 있고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후견인 제도가 일본은 한 20만 명, 독일 같은 데는 한 뭐 150만 명, 근데 우리는 이제 700만 명.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을 텐데 선진국은 되도록이면 가족한테 후견인을 안 맡깁니다. 왜 오빠가 후견인을 해? 나가 할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다가 10년 모셨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워. 후견인이 좀 더 먹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권위 있고 정확한 금융회사의 리빙 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대용하는 겁니다. 유언을 대용해서 신탁합니다. 근데 이때 유언장을 쓸 필요는 없어요. 유언장은요, 죽는 날 바꾸면 돼요. 내가 2시 15분에 죽을 테니까 딱 2시 10분에 바꿔버리면 됩니다. 유언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방에서도 수업을 하고 어르신 돈 좀 있어요. 우리, 좋은 거 가르쳐 줄까? 뭔데? 자, 다방에 마담한테 가가지고 내 죽기 전에 5억 준다고 써줘. 그러면 그 마담은 얼마나 좋겠어. 5억 준다고 이 노인네가 써줬으니까 빨리 죽기만 바라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 5분 전에 싹 바꿔버리는 거. 없었던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죽기 전체 후에 유언장을 치는 겁니다. 아다시피 유언장의 효력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유언장을 쓸 필요가 없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놓으면, 자, 이렇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지금 내가 14억, 15억짜리 현금을 하나은행에 H시키고 내 부동산 모든 것을 딱 당신한테 H시킬 테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씩 주고 병원비 이런 거 다 매달 줘. 이렇게 약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손자한테 주고 우리 각시한테 좀 더 주고 이런 것을 교통정리를 해놓으면 그대로 해가야 됩니다. 그대로. 작년에 10월 달에 바른법인에서 모 씨란 분이 14억을 하나은행에 맡깁니다. 그렇고 이렇게 신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를 꼬셔가지고 엄마 아니 아버지 죽을 날이 아직 멀었어. 치매도 안 걸리고 근데 왜 죄 한 번이 저렇게 해놨어. 나 지금 집 사고 그래야 돼. 일에 분양권 사야 되니까 엄마가 꼬드겨가지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을 해지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해지 조건은 요새 해지 조건은 뭐냐면 상속받을 사람이 3명, 4명이면 인감을 띄워와서 동의를 해줘야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저놈의 가시나가 엄마 꼬셔가지고 그런다. 저쪽도 변호사를 샀죠.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하나은행이 이기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해놓으면 그 상속인들이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유언을 대용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생전 신탁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아까 장애인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좀 없다든가 또 자식 놈의 새끼들이 손 도둑놈만 있다든가 이랬을 때 많이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대용해 줄 수 있는 신탁이 미국식 신탁이라고 그러면서 신상품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인다 한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상속을 먼저 썼습니다. 상속을. 그 다음에 증여를 썼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먼저 쓰고 상속을 먼저 씁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부터 상속세 증여세가 한 4조 6, 7천억이 거치는데 증여세가 더 많이 걸쳐요. 그건 무슨 수냐? 옛날은 내 주권 너희들이 알아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런 강의도 듣고 또 이런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굉장히 이제 증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까 강남 3구, 4구의 거래에 10개 중에 하나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계약이고 두 번째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각 씨한테 6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줄 때도 증여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중에서 가장 공제율이 높은 것이, 공제율이 이제 인적 공제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타 공제율이 있는데 뭔것을 빼주고 뭔것을 빼주고 뭔것을 빼주고 이런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이 상속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자기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공제를. 배우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처자식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국세청에서 염장을 질러요. 왜냐?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면 인적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10억 재산 있는 분은 상속세 낼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일괄공제 5억, 자식 있을 때 배우자 최소한 공제 5억에서 10억 안 내도 땡치고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는데, 아니 처자식이 없는 것도 소롭게 살았는데, 특히 저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 없다는 이유로 공제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는 30억이나 해주냐? 이것은 유예, 상속세를 유예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보 내가 99살인데 오늘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네. 당신은 한 50년 더 살고 오소. 그럼 50년 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싹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국가에서. 그래서 상속 유예 세금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은 30억까지, 재산이 최대한 없어도 5억까지는 세금을 안 받겠소. 이게 상속 유예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뭐 할 일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받을 테니까. 우리가 가업상속이나 이런 것도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 과세를 해버리면 기업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하고 한 번에 받을게 하는 게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예요. 예를 든다면 전번에 손톱깎이 회사 세븐쓰리가 넘어가 버렸어. 중해홀딩스로. 왜 넘어갔느냐? 상속세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0억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배구조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지금 내지 말고 증여할 때 빼놓고 나중에 좀 유예해 줄게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업 승계에 대한 것도 그렇듯이 우리 개인들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먼저 가지만 충분하게 살 돈을 세금으로 뺏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남겨놓고 있다가 배우자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이렇게 많고, 6억이라는 금액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과거에 3억이었는데 배우자가 10년 동안 6억, 또 10년 들어가는 날로부터 1월 1일 날 또 6억. 그래서 약 30년 동안 부인한테 계속 증여를 하게 되면 약 30억 이상을 세이빙을 하는 거죠. 10년마다 6억, 10년마다 6억, 10년마다 6억 이렇게. 그래서 10년에 120개월이죠. 그러면 500만 원씩 쳐서 6억. 한 달에 사모님의 월급은 500이야. 사장님보다 더 많아요, 지금. 500. 500을 공제해 주잖아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300만 원만 쳐줬어.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앞으로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뀌어요? 작년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1.5가 갔고 1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배우자한테 50% 주자는 거예요. 외국처럼. 전번에 다른 데서 대우증권에서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남자 따로 앉지 막 싸워. 뭐가 50% 가져 이겁니다. 예, 팬너들이 막 50%. 여자 모시겠다는 그날로 항원이혼 당해요. 작년에 27%가 항원이혼 당했어요. 여자 못 이겨먹어. 추미애, 박근혜, 이경희, 힐러리 클린턴. 최준실이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나도 엊그저께 시청에 갔다가 목 마시고 그러는데 또 내일 모레 일요일 또 토요일 날 갈게. 최준실이는 우리끼리는 말이야 쪽팔려 국가에서.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다혈질인데
괜히 또 수업할 생각이 없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모렴치고 세법이나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5억씩 앞으로 50억. 근데 어땠느냐? 과거에 91년 1월 1일 날 상속법이 받기 전에는 여자 어머니는 0.25 대상밖에 안 돼. 나는 0.25 가치다. 오빠의 6분의 1, 10분의 1도 못 받는다. 91년도 1월 이전에는요, 시집간 이 여성분들은 0.25 줬다고요. 1을 나눠가지고 4분의 1밖에 안 줬어요. 근데 여자가 이게 강해졌잖아요. 무슨 소리냐, 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 1.5, 1, 피만 섞였으면 1,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반계, 인척, 그러니까 사촌, 혈족, 그 다음에 좀비속이라 하면은 여기서 비속은 자기 피가 잘 들으셔야 되고 상속은 비속이라 하면 태동처럼 혼의 자식이든 무슨 자식이든 내 필주 DNA만 섞이면 무조건 유류분 청구도 되고 이렇게 일식을 줘야 돼. 1 줘야 돼요. 1 줘야 돼요. 피가 섞였으면. 그런데 자식이 없어. 위에 비속은 그게 증명이 되는데 자식이 없다고 해봐. 그럼 이제 존속한테 가죠. 존속. 배우자와 비속한테 없을 때는 누가 가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 가까운 인척 있는 걸 그거나 찾으러 다녀. 이거 지금 수업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오잖아요. 사촌, 팔촌, 반계, 혈족까지 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수업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에 존속으로 넘어가면 친척, 그러니까 친인척, 마누라 가족이든 내 친가 가족이든 똑같이 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이것도 아셔야 돼. 매 마누라 너 처갓집 그런 소리가 따르면 바로 큰일 나. 비속에 혈족이 없을 때는 존속으로 가면은 애가든 친가든 똑같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속 분쟁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돈을 적게 국가에 바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국가는 뭔만 보는지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염두란 말이 생각 염자에다 머리 둘 때 머리에다 담아 놓으면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걸 염두가 되냐 그러면 좋은 제도가 있어요 어르신. 달력에 적어 놓으면 돼. 매일 보면 되잖아. 달력에 적어 놓고. 우리가 70살이 됐을 때는 꼭 해야 될 일이 70살이 됐을 때 그들 7건부라 그래요. 70살이 만 됐을 때 이 건강합니다. 이때는 비아그라도 있고 앞으로 이 70살은 무조건 건강해요. 우리 저 아까 회장님 뭐 80 몇 살인데도 테니스 치시는데 부동산 캐시로 증여 상속하는 건요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마늘밭에다 묻거나 금으로 바꿔가지고 콘크리트를 다 발라버려 그냥. 그리고 20년 후에 찾아가라 이렇게 안 하는 이상은 또 무기명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동시장에서 무기명 채권을 가지고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작년부터 법이 하나 바뀐 게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먼저 가야 되는 게 사망신고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가시는 것이 동사무소에 가면 안심 상속신탁 안심하세요. 딱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상속이냐? 네, 제가 큰 아들이든 뭐 작은 아들이 가도 없어. 그러면 주민증을 두면 망자 주민번호를 대세요. 그러면 쫙 나와. 해보신 분도 있을걸. 동사무소 갑니다. 구청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에 500원, 뭐 5천원, 1억,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엔젤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어디 얼마 쫙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옛날에는 따로따로 갔어요. 금강원에 가서 또 신청하고 건국에서 갖고 조상찾기 땅도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심하고 원수습 서비스를 아까 기계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도 동사무소에 가봤지. 아이고 우체국에 540원 있어. 540원. 우체국에 540원. 5,400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냐 그 양반은.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싹 파악해서 이제 세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게 노출이 그렇게 되니까 국가는 노출된 것만 걷어들여요. 어디로 이게 속된 말로 야매로 해놓은 걸 어떻게 자기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따가 야매로 하는 것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야매로 하는 맛도 있어야지. 다 내란 것만 내면 어떡해요. 그거 야매도 절세입니다. 다운 계약서요. 물론 나쁜 거죠. 안 걸리면 절세, 조세 회피예요. 걸렸을 때 걸린 놈만 탈세라고 그래. 저기서는 안 걸리면 내가 절세 온 거지. 절세. 절세지. 절세는 웬만한 배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땡이가 적으면요. 나 거둘까? 그거 하나 해놓고 평생 잠 못 자. 아우 일에 다운을 8천만 원 받아먹었는데 다운 계약서를 3,200만 원 썼다. 분명히 국세청은 알고 있을 거야. 아이고 이렇게 가면 버스 타다가 국세청 있으면 아이고 배짱이 있어야지 절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시계가 없네. 가이드라인 한 가지만 할게요. 올해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1번이 아버지 돈 좀 빌려줘. 왜? 엄마 아파트 하나 사게. 그래? 이렇게 했을 때 2억까지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자 소득이 4.6%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 그게 2억 1,600 정도 돼요. 이렇게 2억 빌려줘도 돼요. 근데 2억이 넘으면 4.6%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놔야 돼요. 작년까지 8.5%인데 금리가 내려서 4.6%를 자식이 빌려갔어. 4억을 빌려갔고 그래 2억은 국가에서 세금 안 받는다니까 놔두고 2억에 대해서 이자 꼭꼭 내라. 이게 금전 소비대차야. 이걸 해서 공정서류를 만들고 공증을 받아놔라. 여기까지가 국세청 요구인데 공정서류 공증 안 해도 돼요. 그 비용이 비싸. 그냥 돈만 4.6% 이상 연사. 또 어떤 사람은 연사 4.6%라니까 그것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은행 가서 물어보면 나도 계산 못해. 그래서 그렇게 금전 소비대차를 만들었을 때 그만큼 많이 봐주는 거죠. 또 하나는 돌아가기 전에 1년, 12개월 동안 1개월, 종목별로 1억, 그 다음에 2년 안에 5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다 써버렸어요. 그럼 아까 증명해라 그랬죠. 요때 이 TIS라는 이 차세대 금융 소득별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애가 5억이 넘으면 뜨르르르 해가지고 빨간을 저 사람 홍길동 조사해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은 쓰더라도 4억 9,999만 원만 쓰시란 말이에요. 2년 안에. 5억을 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국세청에서 4억 8천대 조사할 걸?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조사 기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금 출처할 때 30억 넘으면 주택에 한해서 2억. 그 다음에 40세가 되면 4억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80%만 증명하십시오. 이래 놨는데 이것이 그걸 겁을먹고 또 해야지. 그 왜 숫자를 그렇게 해놨냐면 거기까지만 해도 왜 지켜주시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래서 그걸 자꾸 소급적으로 한다든가 4억인데 3억 5천을 조사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세법이? 그러니까 그 숫자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2억, 4억, 그 다음 기차 재산 5억, 1년에 2억, 1억, 2억, 그 다음 이런 걸 정해내는 이유가 그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몇 시 됐어요? 원장님? 4시요? 그러면 아까 그 여기 대표님 몇 분 쓰셨어요? 쓰실 때 여기 시간을 몇 분 하셨어요? 20분. 그러면 10분만 했다가 쉬었다가 2라운드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서 돼야 돼요. 1년에 1억이고 2년에 5억이요? 네, 24개월에 5억. 5억 넘으면 안 된다 이거. 상속,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유산세에 포함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유산에 포함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재산이 이렇게 있어요. 예? 어르신이 제일 열심히 매일 내 수업 들어오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어르신은 맨날 수업 들어오러 오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허인만이 허가. 허가.
그 허씨 공화당 총재 있는데 허경영 씨라고 그냥 허경영이라고 하자. 허경영 씨가 이제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전체를 이 팔자 하나까지 이렇게 다 그대 재산이 뭐야? 그러면 1번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소득,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주택에서 나오는 주택 임대료, 부동산도 상가, 임야, 그 다음에 특정 시설에 대한 시설권, 골프 회원권, 또 수영장 가면 뭐 수영장 비도 운동권 뭐 이런 거 다 엔드 플러스 앞으로 받을 금액, 줄 금액 이런 것까지 차감을 해가지고 이 분이 허경영이가 내일 죽을 때 그날 사망일 기준으로 총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산을 남긴다 해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요. 유산세. 곱하기 유산세예요. 유산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1억 이하는 10%에서 30억 이상은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제해진 거 빼고. 근데 증여는 그게 아니고 유산세가 아니고 유산 취득 방식이라고 그래. 취득 방식. 무슨 말이냐? 이 허경영 씨가 여의도에서 허경영 씨 사무실 가보면 벌써 장관이 정해져 있어. 할머니는 국방부 장관에 간호장교 출신이니까 그럼 5억짜리 내라. 제교도 사줬잖아. 그 다음에 가봐요. 그 다음에 거기 어르신은 보건부 장관 뭐 시켜줄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벌써 자기가 대통령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10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허경영 씨는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공제받을 것이 없이 전부 다 정확히 50억의 세금을 내야 돼. 50%는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허경영 씨 아들 말고 허경영 씨 동생이라고 그럴게요. 어르신은 이렇게 네 자녀분이 있었다 그래. 이제 뭐 배우자가 있던가는 내가 봤어요. 그러면 25억씩 받는 거 아니야? 25억 이렇게. 요 망자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안 돌아가셨어야지. 내 가족이 증여를 해줬다 그래. 예를 들어. 그러면 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거지. 취득한 거지. 취득. 우리가 증여세 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그래서 이 허경영 씨의 재산을 유산을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 방식이고 돌아가셔서 갔을 때는 이제 취득이 아니고 전체 유산에 대한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게는 개념부터가 틀리는 거예요. 틀려.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쁜 게 상속은 이따가 조금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앞으로도 150년이라니까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살 날이 50년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상속세는 조금만 하고 증여세만 알면 상속세는 자동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증여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왜 기분 나쁘게 내가 미리 증여해주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래도 돈이 다 털리면 사모님들이 안 해줘. 귀찮고. 오직하면 남자들 있잖아요. 은퇴하면 강아지라 그래. 강아지. 왜 그런지 알아요? 마누라면 쫄랑쫄랑 따라다니거든요. 여보 어디가? 나도 데려가. 오지 마. 그런데 재산까지 털리면 되겠어요? 은퇴해가지고 최대의 바보가 뭔지 알아? 여보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보 그동안에 참 많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양복도 해주고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 잘해줘. 또 이게 이놈이 이 사람이 또 6개월 되면 이제 지겹거든. 그리고 조금 삼식이처럼 밥만 먹는다고 자꾸 이런다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여보 솔직히 당신 나 몰래 비밀 통장 만들어가지고 비자금 있지. 그거 뭐 하려 그래. 또 어쨌든 교통사고 당하고 그러면은 후대 찾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존말할 때 그거 내놔. 이럴 때 그걸 갖다가 각시한테 바치는 사람이 최고의 바보래. 그거 꼬시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가 급사라도 의미가 없어. 아까 금융강도원에서 내 걸 다 어련히 알아서 다 줘. 그러니까 각시는 지금 그걸로 다 이렇게 한다고. 절대 주면 안 돼요. 주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줘버렸어요, 미리 지금? 우리가 그래서 증여를 해버렸다. 증여를 해버려가지고 요놈은 각시가 밥 숟갈이 틀려주고 이렇게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고 나서 3개월 내내 다시 내놔. 이거 리턴할 수 있다고 그랬죠? 3개월 내에.
그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는 물어야 돼. 증여세. 다시 증여 해제가 리턴하는 비용은 안 물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6개월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요건 큰일 나. 증여세도 물고 증여 해줘 버렸어. 또 여기서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야. 리턴. 뺏어왔어. 요것도 2배가 내려가서 자산이 없어져 버려요. 제로섬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때 좋은 방법이 깨를 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머니도 3개월 동안 무조건 잘해줘. 3개월 되전에 리턴 해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증여 받고 좋은 말 할 때 6개월은 잘해주세요. 이건 이제 법 시효 기간이 지나버렸잖아. 지가 못 가져가. 아무리 내가 보자. 근데 받고 나서 1개월도 안 돼가지고 구박을 하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열이 받잖아요. 내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가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은 한쪽만 내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리턴 비용까지 2번 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이 정했고, 물론 이때도 법은 증여세 고지서가 발부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셔야. 그래서 증여가 1번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증여를 요것만 하고 쉬었답니다. 증여가 좋은 점이 1번은 미리미리 증여를 해줘 버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아니 3호제를 오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 새끼들이 저기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만난다고. 자기 아버지 재산 때문에 37,000건이 발생해요. 37,000건.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제일 양보 안 해. 어지간히 나도 상담을 해봐. 목사님은 왜 양보를 안 하는지. 거기 조종관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이혼을 하든가 증여하고 가사소송이 있고 조종관이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뭘 하나. 여기 목사님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또 딸도 그렇고.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 내가 아버지 실수로 태어나서 산 것도 억울한데 나한테 재산을 안 줘? 이게 길상사 사건이에요. 길상사가 1,000억을 법정 스님한테 그 대원각을 넘겼어요. 2007년도에. 아이고 이걸로 가지고 절 잘 지어서 나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현금을 150억 이상을 넘은 것을 현금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어요. 딸이 야마가 돌아서, 이건 방송이 아니니까 재밌게 합시다. 딸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카이스트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꼼짝없이 44억 물어줬어요. 카이스트에서. 유류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자식 말고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3자, 삼촌.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1. 직계 바로 밑에 비속은 2분의 1. 3분의 1. 조금 그렇지. 자식을 더 많이 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삼촌이 와가지고 밑에 자식 없다고 유류분 청구 주세요. 그럼 오나 너도 2분의 1 가져라 그래? 왜? 이게 없으면 전부 다 국가로 기속되는데 국가에서 다 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기여분입니다. 기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빠 넷이 있어봤자 한 놈은 저 유럽에 유학 가고 거기 코쟁이하고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살고, 작은 오빠는 뭐 한다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막내딸이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아니 근데 아무리 법정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일만 주는 거야. 아니 성질이 나냐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 왜 그렇게 할 거야 진짜? 코빼기도 안 바르는데 내가 더 많이 20년을 모셨는데 현재의 법은 안 들어줍니다. 한 건도 너 기여했으니까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가져라. 그런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 만약에 아까 신탁처럼 유언을 남긴다든가, 이제 우리 딸이 참 힘들었으니까 자식들은 좀만 주고 아까 하나은행하고 계약할 때 좀 더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특별히 이 친구가 이 막내딸이 기여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싹 도예지로 갔어. 아들, 딸들이. 근데 이 막내가 혼자 아버지하고
산이나 개간해가지고 아니면 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보죠. 이게 중소기업이 잘 돼가지고 상장이 돼가지고 100억짜리 회사가 됐다든가 이걸 산을 개간해가지고 농토를 개간했는데 요놈이 세종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땅이 그냥 보상비가 몇십억이 나왔네? 이렇게 특별히 기여하는 것은 지금 최고 금액의 25% 정도밖에 더 안 줘. 그것도 많이는 안 줘.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하는 것은 기업은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잘할 필요가 없어. 잘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혹시 어머니 하면 오늘부터 하지 마. 더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특별 기업 빼놓고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많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유교적인 상식으로는 더 줄 것 같잖아요. 법은 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인인데 아들놈의 새끼가 한 번도 유학 가서 안 오더니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귀국해가지고 아버지가 100억이라며 내 소유분이 내 거 법정 상속 지분이 20억이지? 그래도 나는 10억은 봐야 되겠어. 이거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유럽은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은 무슨 소리냐. 네가 유학할 때 엄마 아파트가 지금 14억 가는데 3억에 팔아가지고 너 전세 얻어주고 유학 자금 줬지 않냐. 근데 오늘 아버지가 사망 날로 보니까 엄마 아파트 복도방에서 14억 간대더라. 네가 팔아서 미리 가져간 돈이. 유류분 청구는 오늘 날짜로 하는 거예요. 3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3억에 그놈이 홀대당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 망자가 오늘 사망일 기준으로 엄마 아파트가 14억 가면 이 친구는 이 장남은 14억을 미리 가져간 거야. 요게 중요해요. 가격골로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증여세 할 때 하는 가격골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류분 청구는 그래야지 공정할 거 아닙니까? 시골에 소 팔고 땅 2마지기 팔아가지고 유학시켜놨는데 그 땅은 안 팔고 쑥 있었으면 지금 10억 됐는데 또 그때 받아 처먹고 또 받아 처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다 번번이 져요.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는 혹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줘 엄마 그러는 거예요. 꼭 영수증 처리해란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1억을 줄 테니까 다음에 이 상가가 2억, 3억이 가면은 그걸로 할 거야. 미리 해란 말이에요. 경고를 하란 뜻이에요. 왜? 그때 가가지고 몰라서 엄마가 말 안 해줘가지고 미리 썼잖아. 이따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서 생각해봐 임마. 이게 오르거나 그러면은 너는 그때 유류분 청구 한 푼도 못 가져가 임마. 이걸 미리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류분 청구에 많이 장소거리가 되는 겁니다.